이 난삽한 시대에 진정한 진보 정신이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이원복 진보TV입니다. 이원복 TV는 진보 정신의 이론적 배경을 탐색하기 위하여 학문의 왕도를 개설하고 있으며 진보 정신의 한국적 적용을 살펴보고자 정치평론을 운영하는 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은 정말 한두 마디로 정리하기 어려운 참으로 복잡한 세계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아무리 복잡한 바둑이라 하더라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단순한 기본 룰, 법칙에 귀착되는 것처럼 인생과 현실이 아무리 복잡해도 어떤 원리에 귀착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끔은 스스로 살기가 싫어서 자살하는 사람도 봅니다만은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문 예라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생물은 스스로 자살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생명체들에게 있어서 삶이란 어찌 보면 하나의 운명처럼 생명이 본질 같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살아가는데 생명체는 주변 환경에 어떤 형태든 관계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추운 지역에선 추운 대로, 더운 지역에선 더운 대로 어떤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존의 반응입니다. 세상이 복잡해 보여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생존 반응 아닌 것이 없을 것입니다. 생존 반응의 여러 현상 가운데 의식주 반응이 1차적입니다. 주거 문제는 최초엔 동굴이나 나무의 원토막 같은 데를 썼는데 이는 외적 맹수들, 외부 종족들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었을 것이고 그곳이 주변 어떤 것보다 쾌적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쾌적함은 생존 요건 가운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쾌적한 주거에서 가족들이 안전과 함께 식량을 편하게 구하는 일에 모든 인류가 노력했음을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매우 복잡해 보여도 결국은 생존 반응이라고 정리하니 문제가 아주 간단해 보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 학교에 가는 것, 문제지를 푸는 것, 어렵게 시험 공부를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생존 반응이다 해버리니까 아주 간단 명료해집니다. 더 좋은 집을 가지려 하는 것도 나와 내 식구들의 생존 여건을 더 좋게 만들려는 욕구 때문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을 추구하는 것도 생존 여건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함이다 하니까 이해가 쉽습니다. 생존 여건은 초기엔 시족 공동체 레벨에서 발전하면서 부족 공동체 레벨에서 현대에 와서는 국가 레벨에서 고민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아주 단순한 것에서부터 점점 복잡한 것까지 문제들이 늘어났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자세히 보면 아주 원초적인 문제의 확대 재생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일기예보처럼 매일 엄청나게 다양한 날씨지만 1년, 10년, 100년을 두고 보면 어떤 고정된 패턴이 보이는 것처럼 인간들의 삶과 문명이라는 것도 어떤 고정된 패턴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현대인들은 현대적 환경 속에서 오늘의 현실을 해석하고 고민합니다. 해석은 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사람마다 다 제각각입니다. 작대기 하나를 놓고도 누구는 긴 작대기다, 누구는 짧은 작대기다 그럽니다. 세상엔 정답이 없는 게 엄청 많은데 어떤 사람은 이것이 정답이다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삶이 정답이고 어떻게 사는 것은 잘못된 삶이다
하는 얘기는 사실 애초부터 없었다고 봐야 한다는 얘기도 요즘엔 설득력 있게 느껴지곤 합니다. 세상의 현실은 이 다양한 생존 반응들끼리의 상호작용, 갈등의 다양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종교들 간의 갈등, 체제들 간의 갈등, 국가들 간의 갈등도 서로 대화하는 법을 잘 몰라서 빚어지는 것은 아닌지 그 또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인류 역사가 오래된 것 같아도 제대로 된 신인류의 역사는 아직 시작도 안 됐다 싶기도 합니다. 서로 깊이 있는 이해의 폭이 없기 때문에 아주 작은 행동 하나도 금세 적대적 행위로 해석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점에서 인류 역사에 정말 지혜로운 선각자들의 포럼이 제대로 있었으면 싶습니다. 개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사회관계망은 원시부족 상태에 있을 때에 비해 현대인들은 과거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기껏 해봐야 학교 동창 관계들, 사회 직장 동료, 상사 관계들, 집 주변의 각종 향후회, 사회단체 관계자들, 친척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많아봐야 200여 명 안팎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신경 써야 할 주변 인물이 20여 명 수준에서 200여 명 수준까지 약 10배 정도 늘어난 것이 아닌가 추정됩니다. 과거 기준으로 편지로 서로 소통한다고 할 때 200여 명하고 서로 소통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편지 소통이냐 SNS 소통이냐로 현재는 그 형식이 과거와 또 달라졌지만 어쨌든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과거라 해봐야 불과 50에서 100년 전 얘기드립니다만은 사람들이 신경 써야 할 중심 내용이 농사 짓는 것, 가축 기르는 것, 이렇던 것에서부터 이제는 신경 써야 할 범주가 엄청 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나와 내 가족, 내 동네에만 신경 쓰던 것이 내 직장, 내 고을, 지자체, 내 국가로까지 관심 범위가 넓어졌다는 얘기인 것이지요. 이제는 국가의 문제도 나의 문제가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떤 정보를 가질 것이며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과거엔 이런 문제 갖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문제도 나의 문제가 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시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TV와 신문, 유튜브 등은 이제는 우리 삶의 분명한 요소입니다. 어떤 정보가 귀담아 들어야 할 정보인지, 어떤 정보들은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헤아리기도 버거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정보화 시대의 개개인들의 삶의 현실은 정보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문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은 많은 스트레스 속에 사는 사람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소리처럼 어쩌면 행복지수는 이것저것 모르고 사는 삶 속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로 살겠다는 모토처럼 많이 알고 많은 스트레스를 해소해 나가는 데서 삶의 가치를 찾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행복의 문제는 어떤 것이 정답이다 말하기 참으로 어려운 세계입니다. 불행하다고 느끼는 삶의 현실 속에서도 가느다란 어떤 행복 때문에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에 행복감을 느끼십니까? 어떠한 정부도 어떤 정치인도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보장해 줄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인과 정부는 삶의 생존 여건들을 과거에 비해 자꾸 좋게 만들어 나고자 하는 사람들이지
여러분들에게 행복까지를 만들어주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격려가 저희 방송이 명품 방송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